임상심리학입니다. 61번 문제입니다. 임상심리사의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는 1번 부모의 동의하에 아동의 지능검사 결과를 교사에게 알려준다. 미성년자니까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2번 본인이 맡고 있는 상담 사례에 대해 지도를 받기 위하여 지도 감독자에게 상담의 내용을 설명한다. 비밀을 이렇게 공개하는 것까지는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3번 자살과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 본인의 동의를 받지 못한 채 부모나 경찰에게 연락한다. 이런 경우는 예외 조항이 되겠습니다. 4번 내담자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을 포함한 상세한 내용을 잡지에 기고한다. 보너스를 줘도 너무 이렇게 표가 나게 주죠. 말이 안 되는 것이죠. 62번 문제입니다. 뇌의 편측화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대표적 방법은 항상 우리가 편측화나 편제화하면 두 개가 돼야 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원 청취 기법이 되겠죠. 두 개. 63번 문제입니다. 주로 과음, 흡연, 노출증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용되어지는 치료적 접근법은 바람직하지 않는 이것은 우리가 혐오 치료라고 워낙 자주 나왔는데요. 64번 문제입니다.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문제 해결 기술, 정상 관리, 정상을 관리하는 것은 사회기술훈련에 포함되지 않죠. 정상은 병원에서 해야 되겠죠. 의사소통 기술, 자기주장 훈련 이런 것들은 사회기술훈련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겠습니다. 65번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번 유럽과 미국에서 시작되었으며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2번 의학적 모형에 토대한 병원 중심의 재활이 아니고 사회심리학적 모형에 토대한 지역사회 중심의 재활이 더 중요하다. 이게 이제 사회복귀 정책이겠죠. 3번 기관에 수용하는 정책보다 국가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된다. 전용 시설을 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국가 예산이 적게 소요됩니다. 4번 인본주의적 정신에 기초하여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를 통해 가지고. 66번입니다. 다음 중 로저스는 어떤 치료 기법을 발전시켰는가? 내담자 중심을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 중심으로 이렇게 기법을 발전시켰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요. 67번입니다. 인지치료에서 강조하는 자동적 자기 파괴 인지 중 파국화에 해당하는 것은 1번 그 프로젝트가 성공하지 못한 것은 나 때문이다 하는 것은 개인화가 되겠죠. 2번 나는 완벽해져야 하고 나약함을 보여서는 안 된다. 이게 당위성이 되겠죠. 이러한 당위성은 누구냐면 앨리스 인지정서행동치료의 비합리적 사고 중에 이 당위성에 해당됩니다. 마스터. 3번 나는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둘 중 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흑백 논리죠. 이분법적 사고라고 합니다. 4번 이 일이 잘 되지 않으면 다시는 이 일과 같은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다시는 못한다. 왠지 자기 파괴, 파국화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68번입니다. 임상 클리닉에 설치된 일반 거울을 통해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는 부부의 대화 및 상호작용을 관찰하여 이들의 의사소통 문제를 평가하였다면 이러한 관찰법은 일반 거울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유사관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상담실이나 임상 클리닉 등에서 유사관찰법을 우리가 통제관찰법이라고 하죠. 이것은 자기관찰법이나 자연관찰법, 참여관찰법은 해당이 되지 않겠죠. 너무 올라갔나?
예, 69번입니다. 다음은 어떤 조건 형성에 해당하는가? 연구자가 종소리를 들려주고, 그러면 들려준 것이 이것이 조건 자극이죠. C에서 10초 후에 끝나고 난 후에 전기, 이게 끝나고 이게 간격이 끝나고 나서 전기 자극을 주었다라고 가정해보자. 몇 번의 시행 이후 다음 종소리에 비실험자는 긴장하기 시작했다. 여하튼 끝났죠. 요 사이에 이게 끝났으니까 이것을 뭐라고 흔적 조건 형성이라고 하죠. 같이 할 경우에는 동시가 되고, 그 다음에 요게 아직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은 종소리가 아직 있는 상황에서 할 경우에는 요것을 이제 지연 조건 형성으로 해서 가장 효과가 조건 형성 연합이 잘 된다라고 하죠. 후양은 먹이를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종소리를 올리는 것이 후양 조건 형성 또는 역행 조건 형성이라고 하는 문제인데, 요 개념을 여튼 자주 나오니까 이런 것은 좀 정리를 확실하게 해놓으면 도움이 되겠죠. 70번입니다. 임상심리사 윤리 규정에서 비밀 유지를 파기하거나 비밀을 노출해도 되는 경우로 가장 적합한 것은 말기암 환자의 내담자가 구체적인 자살 계획을 보고할 때 그렇죠. 자신이 있는 요청이요. 여기 1번이 해당되겠네요. 2번 성인이 내담자가 초등학교 시절 물건을 훔친 사실을 알아 옛날 예측과 이거는 해당이 안 되는 건 너무 뻔하고요. 3번 우울장애를 지닌 내담자가 지구상의 모든 인간이 다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보고하는 것은 우울증 환자의 하나의 정상이죠. 이것을 뭐 살인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4번 기혼이 내담자의 외도 사실을 알았을 때 이런 사생활 이런 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71번입니다. K-웨이즈4의 사요인 구조에서 사요인은 언지작투죠. 언지작투. 원어의 지각, 추론, 작업, 기억, 처리, 속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두 개가 일반 능력 지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인지 능력 지수 이렇게 구분이 되죠. 카테고리 우리가 이제 충분히 익혀졌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각 추론, 이 지각 추론은 지각 항상 저는 이걸 할 때 지각한다. 원래는 지각이 이제 퍼셉션 그게 아니죠. 뭘 알아차리는 건데 이거를 지각을 하니까 학교든 뭐 직장이든 겨울에 빨리 토포 입고 가자. 토포행 너무 바쁘다. 너무 바빠. 토포행 못 봐. 해서 토막짜기, 퍼즐 맞추기, 행렬 실험. 이게 이제 보충수 검사죠. 무게에 비교하기, 빠진 거 찾기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렇게 되니까 이 토프행 묻바 하면 토프행이 다 나왔네요. 동령 찾기는 이 뒤에 처리 속도를 보는 내용이니까 구조를 잠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72번입니다. 심리평가에 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제1, 2차 세계대전 당시 신병들에 대한 심리평가의 요구는 임상심리학에서 심리평가의 중요성과 심리검사 제작의 필요성을 촉진시켰다. 2번 심리평가의 자료는 환자에 대한 면접자료, 과거기록, 행동관찰사항, 심리검사에 관한 결과들이 포함되지요. 이런 거는 또 요 내용들은 실기에도 또 나오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필기 때 이런 내용을 익숙해 놓으면 나중에 실기 때 도움이 됩니다. 문제를 답만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 포괄 중인 이론을 내 것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3번 심리평가는 심리학자들이 진단을 내리고 치료를 계획하고 행동을 예측하기 위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과정이다. 네.
4번 임상 장면에서 심리검사를 실시할 때 자주 사용하는 MMPI, K-웨이즈, 로샤, TAT와 같은 검사들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항상, 뭐뭐만 이런 표현이 나올 때는 한번 주의를 기울여서 살펴보게 되면은 그게 답이 많이 있습니다. 73번입니다. 행동평가 방법 중 흡연자의 흡연 개수, 비만자의 음식 섭취 등을 알아보는데 가장 적합한 방법은 개인의 문제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감찰을 해서 기록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앞에서도 한번 비슷한 내용이 나왔던 그런 그 내용이 되죠. 74번입니다. 다음 중 행동적 평가 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통 우리가 이렇게 나온 건 행동적 평가와 전통적 평가, 정신 역동적 그 관점 이렇게 두 개 나오죠. 그렇게 비교를 하면은 앞에 그런 걸 했던 그 문제를 풀었던 게 있죠. 1번 행동의 역할, 특정한 상황에서 사람의 행동 목록의 표본으로 이렇게 중시됩니다. 뭐 표본을 해놓고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죠. 목적, 병인론적 요인이다라고 확인해서 강조된다. 원인론적으로 나가는 것은 바로 전통적 접근 방법이 되죠. 도구의 특성은 상황적 특성보다는 초맥락적 일관성을 강조한다 하는데, 이 초맥락적 일관성은 바로 전통적이고, 상황에 어떤 행동을 하느냐, 어떤 행동, 그 표본 행동을 하느냐, 그거니까 이것도 표현이 틀렸죠. 과거력의 역할, 현재 상태가 과거의 산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시된다 해서, 이것도 뭐냐면 하나의 원인론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가 않죠. 즉 하나의 과거, 현재 행동을 설명하는 요소를 해야 되지 원인론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자세한 메모는 231-73 여기에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75번입니다. 로저스가 제안한 내담자의 긍정적 변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치료자의 3가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건 뭐 진무공으로 하면 되죠. 우리가 진실성이나 솔직성 또는 일치성은 같은 말입니다. 진무공이 되니까 창의성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겠네요. 76번입니다. 평가 면접에서 면접자의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드린 것은 수용, 내담자의 가치에 관한 기본적인 존중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수용한다는 것은 존중하는 것이죠. 그 자체가. 2번 해석, 면담자가 자신의 내면과 부합되는 심성을 수용하는 것과 관련된 해석은 이런 게 아니죠. 여기서 부합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일치성이 됩니다. 부합된다. 일치를 시켜서 이렇게 되는 이런 게 내면과 일치되는 거, 일치성이 해당되겠죠. 해석은 뭐냐면 내담자가 한 말을 논리적으로 어떻게 추론해서 해석해 주는 이런 거죠. 설명해 주는 거죠. 논리적으로. 내담자가 잘 놓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해주는 게 해석이니까 해석에 대한 표현은 이게 아니겠네요. 이에 내담자의 관점에서 세계를 보기 위한 노력과 관련되어 있다. 진실성, 면접자의 내면과 부합되는 것을 전달하는 정도와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 역시 211-80번에 한번 나왔던 문제고요. 77번입니다. 다음 관로에 알맞은 것은 셀리그만의 학습된 무기력과 관련하여 사람들이 부정적 사건들을 땅으로 볼 때 우울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예언한다. 일반 우울한 자는 내 안전 때문에 우울하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내부적, 안정적, 전반적인데, 우리가 전반적을 또 뭐라고 합니까?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전반적이고 보편적, 일반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 안전, 또 내 안일,
내 아내 때문에 우울해진다. 뭐 이렇게 하더라도 요 키워드는 자주 나오니까 우리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8번 문제입니다. 프로그램의 주요 초점은 사회 복귀며 직업 능력 증진부터 내담자의 자기 개념 정진에 걸쳐 있는 것은, 이게 우리가 1차, 2차, 3차로 이렇게 돼 있죠. 사회 복귀 프로그램에서. 1차는 뭡니까? 원인을 아예 제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일단 그래도 어떻게 발생했을 경우는 그걸 치료를 가능한 빨리 조기 치료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사회 복귀가 되겠죠. 사회 복귀. 사회 복귀를 해서 적응하게 하는 것이 됩니다. 여기서 사회 복귀며 직업 능력 정진부터 내담자의 자기 개념 정진에 걸치는 것은 여기 이제 3차에 해당되겠죠. 여기에 201-67번에 나와 있던 내용입니다. 79번입니다. 심리학의 발전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친 학파는 되어 있습니다. A 학파, 마음도 과학적으로 연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위해 의식의 내부를 들여다보려고 시도하였으며, 이 학파는 의식의 경험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를 확인하는 주된 목적이다. B 학파, 이 학파는 외적 행동과 정신 과정의 목표는 무엇인가가 주된 관심사였으며, 외적 경험이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환경에 잘 적용하도록 하는지에 관심이 있다. 이걸 보니까 제가 심리학 개론 처음 받았을 때 그 내용이 생각나네요. 우리가 1879년에 이 푼트가 처음에 심리학을 그 시도를 할 때 사람의 마음이 뭐냐 해서 마음의 구조를 먼저 했습니다. 이건 푼트가 되겠죠. 1879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심리학 하나의 이때 구조주의의 태동이라고 마음이 어떻게 구조되어 있는가 했는데, 이러고 나서 이제 미국의 제임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구조가 뭐 어떻게 됐다.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마음의 기능이 뭐냐. 이것이 중요하다. 어떻게 적응하는가. 이래서 이제 제임스가 기능주의를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래서 A학파는 보니까 분투에 대한 것이고 구조주의, B학파는 이제 제임스가부터 시작된 기능주의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구조주의와 기능주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80번입니다. 자신이 승인할 수 없는 욕구나 성격 특성을 타인이나 사물로 전환시킴으로써 자신의 바람직하지 않은 욕구를 무의식적으로 감추는 것. 타인에게 이렇게 전환시킨다. 타인의 탓으로 돌린다. 네가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자주 했던 투사, 프로젝션이라고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해서 임상 심리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